김준호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처음에는 뭐 홍준표 의원 이런 분들은 좌파 민변이 공수처를 장악할 것이다 뭐 이런 기사만 났는데 민변 출신 한 명도 안 왔어요. 저는 애초에 그거는 아는다니까. 오히려 이번에 오히려 뭐 조선일보 기자 출신도 있어요. 그 공수처 검사 중에. 근데 그런 얘기는 또 안 하니까 이제는 막 뭐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이 뭐 인사권을 행사했다. 뭐 중립성은 문제 없네. 근데 제가 얘기 들었지만 시작할 때 모든 조직은 대부분 엉성하다. 그래요. 그거는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수업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직 그렇게까지 벌써 예단해서 평가를 박하게 내릴 때는 아닌 것 같다. 공수처 입장에서 억울하다. 자, 이런 왜 우리 돈으로 공부시키는 거예요? 수업료라며. 필요하다고. 기존 검찰에 대한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었으니까 더 이상 안 내겠다는 거지. 너무 빨리 나온다. 이거는 너무 나와다 너무 빨리 나온다. 그리고 또 의견이 있네요. 백신하고 이 연결이 왜 됩니까 이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박지훈 변호사가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도착한 문자인데 읽어드릴게요. 5117대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면 백신 3억 명분 한 달 안에 구해온다 100%. 이렇게 생각하는 그못 분들이 구해오면 사면 취소합니까? 어떡합니까? 왜 청취자한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아니 화가 아니고 제가 그냥 물어보죠. 여쭤보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이라도 3억 명치 구해오면 내일부터 대선 후보. 와, 굳이 뭐 사면이 문제예요. 지금 나라는 정말 거 꼭 같은데. 나가야 되나?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응?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시사특공대 목요일 2부 3부 가장 뜨거운 코너라고 할 수 있죠. 용어 상박 아비 규환 법률 코너입니다. 법대로 해. 정치쇼 SBS 정치쇼의 새 MC로 낙점이 된 김태현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축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해야 되는 거죠. 이거 뭐 경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투표라고 해야 되나?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오해가 있는데 괜찮아. SBS는 공정한 방송이고 SBS 양아들설 뭐 이런 거. 이 기회를 불어서 제가 네. 처음으로 방송에 하는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 인사를. 어떻게? 왜요? 그렇지. 우리 소장님을 이철희 소장님을 가져와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낙점을 받아서 세종로 1번지를 갔기 때문에 공간에 와 나 저 우리 김태현 변호사랑 오랫동안 알았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칭찬하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칭찬을 잘한 건 잘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거야. 네, 직접적인 감사 인사를. 근데 원래 이 코너는 저기 이재익의 정치쇼에서 넘어온 코너인데 저희는 그럼 정치쇼로 가나요? 아니 그거 아니야? 잘하셔야 됩니다. 아, 씹힙니다. 알죠. 높은 사람. 네. 근데 저는 네. 김준우 변호사 이런 방송 감각 탁월하게 평가하는 게 보통 조금 이렇게 뭐 흔히 말 방송에 자리가 있는 사람한테 이런 이제 막 떠오르는 샛별들이 이렇게 대립각을 형성하면서 크는 거예요.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아니 저는 친 김태현 세력이죠. 제가 방송을 처음 고정을 한 게 2018년 가을 M본부인데 그때 처음 같이 패널 하신 분이 김태현 변호사님이에요. 아침 9시 시간 있어요? 저는 뭐 그때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빨리 가시더라고요. 그냥 바빠서 얘기도 못 막. 나눌 겸 마침 7시 프로여가지고 잠에 덜 깼나 그래서 뭐 그때 많이 못 지내주고. 자, 뭐 이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2시간짜리 메인을 경험해 보셨던 다른 방송이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제가 1년 이상 진행을 했었죠. 한마디 또뭐 덕담이라든지 뭐 충고랄까 뭐 사투리 쓰지 마시고 그거 하나 잘할 수 또 있습니다. 하나 있어. 제가 이게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약간 요 좀 이게 말투가 있어요. 그거 쪼 같은 그런 게 있죠. 깐족깐족거리는 그런 느낌 네, 버리세요. 그래요. 그러면 쪼가 아니라. 오랫동안 잘할 겁니다. 본인도 오랫동안 알고 있어요. 다. 오랫동안. 영리하신 분이라 다 알고 있고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아니 무슨 MC가 패널보다 말이 더 많아.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맞아 그런 다 고민이 알고 좀 있어요. 근데 저는 진행도 하고 이제 패널도 많이 출연해봤는데 진행할 때는 정말 자제, 절제, 네가 알아도 모르는 척. 말을 부르는. 그게 꼭 필요한데. 그래서 잘렸어요? 전 너무 진짜 몰라가지고 잘렸긴 한데 그게 정말 선배 진행자로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이런 거 있더라고요. 뭐야? 제가 사실 방송 한 7년 했나? 올해 더 했을 거예요. 8년 했을 겁니다. 나 종편에서 보고 더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패널 8년 하고 예. 진행도 한 같이 했었잖아요, 그때. 진행도 한 3년 했거든요. 네. 주말 프로를 네. 종편에서. 근데 그리고 저 라디오 대타 진행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 이번에 또 일주일 했어. 근데 오늘 대타 띄고 딱 하는데 막 긴장되더라고요. 완전 떨리죠. 그죠. 그래서 떨립니다. 예. 말 씹어가지고 내가 아까 말도 씹히고 가시는 분한테 안녕하세요 그런 거 알지? 저 평생 그런 실수를 안 하거든요. 예. 안녕히 가세요. 저 다 그래도 들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막 긴장한 게 안 그러던 걸 하더라고. 대타할 때는 안 그러던 걸. 대통령도 안 그러는 저도 라디오 첫 방송 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 이승엽 선수 바꿔 왔는데 그때 손님 비슷하게
뭔 말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저희가 방송을 꽤 오래 해가지고 하루에 뭐 대여섯 번씩 하니까 사실 긴장 같은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대면서 마찬가지지만 그날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기 이름 단 프로그램 다르죠. 김준우 변호사님 곧 옵니다. 아, 네. 기다려봐요. 너무 뭐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진 않고 있겠습니다. 사람 그릇이 한계가 있나? 야 이런 또 경솔한 캐릭터. 제가 낯설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난 텔레비전 예전에 우리 박 변호사님 하시던 TV 프로그램에 제가 대타 진행을 네.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게 체력이 뚝뚝 떨어지고 긴장해야 진행은 확실히 훨씬 다르다 무게감이 이걸 딱 느껴서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세는 또 좋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야기해 볼 사안은 아주 국민들이 오늘 제가 일부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열의 6명이 만성적인 크로니컬 울분 상태에 있다는 연구조사가 있어 서울대 보건에서 연구조사를 했는데 교수진이 한 1,500명 상대로 열에 한 6명 정도는 나 지금 울분에 차 있는 것 같다. 울분이 마음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가장 많은 그 퍼센트를 차지한 이유가 정치 혐오예요. 특히 이 공무원들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이런 뭐랄까 부패 또는 그들이 하는 그런 위선 이런 것들에 화가 난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인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상직 의원 어제 15번째 헌정 사상으로는 15번째로 체포 동의안 통과됐습니다. 일단 혐의부터 설명해 주시죠. 조금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255명이 표결에 참가했는데 206명이 찬성. 아마 최근에 표결 찬성률 주고는 가장 높은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혐의 자체는 기본적으로 횡령들입니다. 이스타 항공을 본인이 운영을 했었는데 본인이 헐값의 지분을 자녀들한테 물려줬고요. 특히 돈을 빼돌렸어요. 회사 돈 320억 원 정도 손해 끼치면서 빼돌렸고 그중에 뭐 오늘 보도된 얘기를 따르면 외제 명문차 포르쉐 뭐 많이 포르쉐 이렇게 나오니까. 됩니까? 네. 포르쉐 이 차를 사줬는데 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줬다 막 이런 네. 변명도 뭐.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대다수 206명이 찬성하면서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진짜 세상 뭐 억울한 느낌으로 막 앞에서 막 얘기를 하고 막 서한도 그 전날 밤에 보내고 했는데 사실 이게 국회의원의 그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중에 특권 다도 아니고 일부를 잠시 제한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다고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사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처럼. 네.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이제 하겠죠. 그래서 구속 여부를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거고.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그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도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원래 선고기일이 2월에 잡혔다가 변론이 최근에 재개됐거든요. 그거는 또 뭐 문자 폭탄을 한 15만 개 돌린 거랑 그다음에 그 중진공 이사장 할 때 뭐 책이랑 전통주 해가지고 한 뭐 2-3천만 원치 이렇게 돌린 거랑 뭐 이래가지고 뭐 복합적인 요인으로 별도의 이미 그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분이 19대 국회의원 할 때도 그때도 또 공직선거법 위반이 한 번 됐었어요. 그때 아마 맞네요. 당선 무효형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번이 재범이라고 해서 검찰에서 1월에 선고할 때 3년 6개월을 때렸어요. 이거 실형을. 좀 구형을 와. 너무 세게 때렸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상직 의원은 아주 앞으로 긴 송사에 좀 휘말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죄 질러 보면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그렇죠. 피해가 너무 막심해요. 특히 이 항공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고용이 많고 협력 회사들이 많은 산업의 특징이라서 이걸로 아마 정말 생계 곤란해지고 그렇죠. 그렇죠. 스스로 막 생을 포기한 분들도 극단적인 있고 어떤 그런 선택을 한 이게 뭐 경우도 조금 있고. 다른 거는 이제 뭐 국회의원 지위를 막 악용했던 케이스는 아니고 아니죠. 그냥 본인이 원래 하던 회사니까 이스타항공이라는 그 LCC 저기 저가항공 네네. 회사인데 지금 여기가 또 임급체불 상태죠.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원래 여기는 일본이나 동남아의 저가항공 많이 다녀서 수익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위기에 처해져 있고 이 문제 풀려고 작년에 뭐 제주항공이랑 합병한다는 얘기 나왔다가 그거 무산되고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지금 힘들어진 김태현 변호사 상황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상직 의원이 왜 더 비판이 돼 있었냐면 사실은 회사 오너 중에 네. 횡령 배임한 사람 많아요. 이거보다 더 큰 액수 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왜 이상직 의원의 비난에 더 집중되냐면 국회의원이다 뭐 이걸 떠나서 다른 대기업 회장들이 횡령 배임을 한 사람도 많지만 회사의 직원이 월급이 안 나가거나 회사가 구조조정하거나 그건 아니었거든요. 회사는 다 잘 돌아갔어. 근데 어쨌든 횡령 배임을 해서 처벌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회사가 안 돌아가요 지금. 구조조정이에요. 월급도 안 나가.
근데 본인이 배는 불렸어요. 직원들을 배는 부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니라 직원들을 다 지금 막 나앉게 생겼는데 자기는 배가 불렀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제 비판을 받는 거고 어제 이제 저는 관심 있게 표 206명의 찬성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네. 거의 뭐 민주당에서 압도적이었죠. 그 어디가 이탈표가 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 이탈표가 굉장히 적었던 거죠. 근데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의원들이 약간 가재는 개편 이런 것들도 좀 있고 남의 일 같지 않으니까 제가 현직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막 앞에 나가가지고 억울합니다. 동료 의원들 막 호소하면 약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당이 달라도 아 그래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 뭐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뭐 어차피 불구속 원칙이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압도적인 표차가 나왔어요. 여론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무소속이긴 하지만 이 진작 정리했어야 돼요. 사실 초기에 늦었다. 문제가 나왔을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애써 외면하고 하니까 괜히 무슨 억측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이상적 의원인데 뭐 말레이시아 회사에 누가 또 엮여 있냐 뭐 이러면서 이런 그래서 얘기가 많이 그러는 거 있었죠.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 계속 야당 측에서 공세를 폈잖아요. 빨리 정리했어야 됐는데 이거 이제 사실 재보선거 끝나고 정리한 거거든요. 네. 뭐 지금 무소속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정리가 됐으니까 뭐 다행인 거죠. 박지훈 변호사님,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 마지막 의견 조금 정무적으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판단이 좀 너무 늦었다,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이 결과는 잘 되는 결과다. 구속 동의안 통과돼 잘 된 결과가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의 시선도 있는 거고 만약에 방탄국회라는 모양새였다면 정말 큰일 나고요. 지금 아마 38명 정도거든요. 찬성이 반대가. 네, 나머지 206명이 찬성했다는 거는 그만큼 민심의 흐름을 그 국회의원들도 계속 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좀 해줘야 된다. 민주당이 뭐 이걸 아주 뭐 적극적으로 더 할 방법은 글쎄요. 바로 탈당해 버렸으니까. 정종순 의원도 그랬잖아요. 네, 정종순 의원도 바로 체포동의안 할 거지만. 됐었는데 20대 국회 때는 오히려 저기 염동열, 홍문종 다 새누리당 의원들 네. 방탄국회 했어요. 다 부결됐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다 유죄입니다. 물론 권성동 의원은 그때 부결됐나 뭐 무죄죠. 그랬는데 지금 무죄 나왔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무조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뭐 크게 나쁜 짓을 하지는 않지 않았냐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 이런 네, 거죠. 김태현 변호사님. 영장이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탄국회 하고 싶어도 예전에 할 수는 없었지.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소속 탈당했거든요.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정리해서 내보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횡령 배임의 문제면 횡령 배임이랑 해서 계좌도 봐야 되고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걸 가지고 출당까지는 무리일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거기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국회랑 당사에 와서 시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그렇지, 기억은 그런 나죠. 그런 네, 상황이었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이었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리하는 게 맞았다는 거. 그리고 정무적으로도 솔직히 말해 180석이에요. 아주 냉정하게 151석이면은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어요. 야, 한 석이 아까운데? 뭐 그럴 수는 있죠. 원내 전략을 짜다 보면. 네. 180이면 하나, 둘, 뭐 10명 나가도 뭐 대세 지장도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과감하게 정리를 확 하는 게 거대 여당으로서 오히려 좀 더 얻는 게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지금은 무소속이고. 그렇습니다. 네. 뭐 그 듣고 있는 우리 저 특공대원들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이 찬성표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라이코라는 대원도 반대한 사람도 거의 한 50명 되던데 그렇죠. 기권 많은 포함해서 거 아닌가요라고 하면요. 했는데 또 이렇게 볼 수도 아니 또 근데 있습니다. 100% 나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네. 지금 말했던 것처럼 구속되고 체포고 가서 이제 조사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100% 나오 사람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100% 나오는 건 더 어려웠던 근데 상황이고. 이게 이제 무기명 투표잖아요. 딴 거랑 네. 달리. 그래서 누가 했는지는 알 수는 알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네. 어제 이제 보면 진짜 이게 재밌다고 그래야 되나? 제가 의원들 동료한테 호소하잖아요. 네. 억울하다. 네. 근데 어제 호소의 내용 중에 뭐 그런 거 있었죠. 당신들도 언젠가 뭐 네, 그런 그럴 이거 수 내용 있죠. 정확히 어디가 모르겠지만 당신도 언젠가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하는 거 맞나? 엑스맨이라고 아,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계속 검찰 얘기 끌어들이는데 이러면 국민들 이미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국민들 이미지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이 진정성이 희석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말하면 그 부분이 좀 이거는 아쉽더라고요. 진짜 엑스맨인 예. 본인 사건은 뭐 이거는 자명합니다. 검찰 개혁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3범죄이고요. 그걸 기업을 운영하면서 문제점 그 부분이죠. 이 검찰 개혁 부분하고도 맞지 않고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좀 아쉬워요. 뭐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존임 조사 받아야 돼요. 잘못된 게 있으면 처벌 받아야 되고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네, 입었고 심각한 피해를 그죠? 봤어요. 그런 네. 상황에서 본인은 아무 책임을 안 진다?
그럼 기업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봤을 때 이 사건하고 또 검찰 개혁하고 같이 얘기할 수는 없다. 그 부분은 정말 혹시 자기는 그렇게 판단이 든다 하더라도 정무적으로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사실은. 말입니다. 자, 이 앞에 박준 변호사님 네.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지금 이번에 헌정 사상 15번째라고 했는데 21대 국회에서 2번째고 그렇죠. 앞에 정정순 의원이 있었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이 됐었는데요. 네. 20일 날 보석이 됐습니다. 재판은 진행 중이고 혐의 자체가 좀 많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공선법 기본적으로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회계 책임자한테 2천만 원 받았던 것도 네. 있고요. 또 대납 선거운동원한테 렌트비 대납시켰던 혐의도 있고 회계도 누락했고 또 전화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뭐 나쁜 것들 다 걸렸어요. 다 걸렸네요. 거의 세트로 선거 때 다. 할 수 있는 나쁜 선거 짓다 때 걸렸네요. 걸려서 문제될 만한 거를 거의 다 걸렸거든요. 그래서 구속까지 됐었는데 일단은 보석은 됐고 지금 이거 관련해서 본인도 좀 고소를 좀 했어요. 수사하는 사람들. 왜죠? 일단 보고서 잘못 작성했다. 허위로 작성했다 해서 검사하고 수사관도 좀 고소가 됐습니다. 의아한데 어떻게 재밌는 보세요?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구체적으로 선본원 안에 있는 누가 제보하지 않으면 이거 될 수가 절대 알수 없어요. 없죠. 이 액수가 네. 아주 크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선거 관련해서 네, 이 네, 정도의 내부자 약간 얘기일까요? 불투명한 건데, 그러니까 그 내부자가 상대방 후보랑 약간 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녹취록도 자기가 제출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다 막 당선 무효 유도죄니 뭐 이렇게 자기가 고소고발 다 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누락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만 나갔다. 그러니까 뭐 한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뭐 직무유기죄다 이래가지고 또 고소장 넣고 이번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죄다 해서 또 고소장 넣고 이런데 보통은 변호사들이 검찰과 그렇게 세게 척지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이거 네네. 좀 뭐 구형을 좀 낮춘다든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쭉 강경 드라이브 글쎄요. 보니까 예, 저는 변호인이었으면 제가 이런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 이거 누가 못하죠. 봐도 악수 아닙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사실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을 통제한다는 단어가 좀 신뢰되는 단어일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런 단어를 쓴다며 하면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제일 의뢰인한테 유리한지를 보는 거거든요. 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변호사 얘기도 부합해요. 그러려고 선거 돈 받는 보수가 거죠. 걸려있는데 네.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거기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아니다. 나 감정적으로 이걸 하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당신 지금 판검사 검사 고소한다고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두 가지예요. 사임하든지 아니면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아마 근데 뭐- 이거는 아마 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직 그렇죠. 의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변호사 얘기 잘 안 들을 거예요.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 쓴 거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안 하죠. 더군다나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있어요. 정치적으로 조금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재판들. 네. 그런 재판들 경우에서는 약간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세게 붙는 경우들도 있어. 검찰이 문제가 잘못했다. 법원이 이상하다. 그건 뭐 현 여권에서도 그런 재판들이 있고 현 야권에 그런 재판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네. 뭘 얘기는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르죠. 예. 완전 다르거든 이게. 정치로 여야가 갈라져 가지고 검찰이 우리 무슨 잘못했네 법원이 잘못 정치권에서 논쟁이 없는 사건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사건에서 검찰이 뭐 허위 뭘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거를 얘기한다라는 건 본인이 지금 상황 판단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사실은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변호사하고 얘기해서 그럴 하는 건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더라도 끝나고 합니다. 만약 문제가 됐다면 알겠습니다. 사건 중에 이렇게 재판 중에 좀더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번에 이 정정순 의원도 그렇고 그 전에 이상직 의원도 그렇고 이 사실 다들 알다시피 뭐 몇백 년 전에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군부 정권에서 이 정치인들 지키기 위한 국민의 대표 입법기관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의도라는 설명들은 많이들 하는데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런 국회의원들 특권들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이런 특권들이 방어 수단이 아니라 말 그대로 특권으로밖에 안 남아 있다. 방탄. 네. 방탄이다. 남아 있는데 법률가로서 여쭤보겠습니다. 김준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홍콩 보면 아직도 필요한 건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생각 못했던 점을 또. 두 번째는 둘 다 헌법상이에요. 불체포 못 특권 바꿨죠. 헌법 44조, 면책 특권 헌법 45조. 그러니까 개헌해가지고 이걸 없앤다고 얘기한다? 글쎄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개정까지는 저는 오히려 동의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민주주의가 언제 또 퇴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래서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비판이 상당히 많잖아요. 불체포특권 우리 해줘야 되나 면책도 해줘야 되나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손질은 가능하지만 이게 언제부터 있으면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1770 몇 년 권리장전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권리장전.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영국의 뭐 명예혁명 그때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글쎄요 그런 비판들은 계속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네. 그럼에도 우리 헌법에도 규정한 거는 그 필요성이라는 건 있다. 근데 뭐 뭔가 변경은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없애는 거는 조금 더 검토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리콜 소환제도 소환제도 그 그냥 얘기 하실 것 도입하는 같다. 걸로 좀 이렇게 뭐랄까 절충의 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나 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나 다 발의해놨거든요. 네. 이게 17대 국회부터 매번 발의는 돼 있어요. 그건 법안으로는 가능한 법안으로. 거예요. 헌법까지 안 그래서 되니까. 예, 그래서 한번 170석 갖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라도 빨리 좀 결단을 내리는 게 174석이거든요. 174석. 네. 김태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뭐요? 법률가 입장에서 이 얘기 나왔던 거.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요? 지금 요 소환제까지 포함해서. 저는 뭐 새로 만들고 없애고 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냅두자. 저는 뭐 불체포특권 면책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 소환제. 근데 이제 실효성이 있을까? 알겠습니다. 요 뒤에 이어하겠습니다. 3부로 넘어갑니다. 지난주 이 코너 끝날 때쯤에 문자로 김태현 변호사 정치쇼 DJ 욕심내고 삼성 버리나 검찰 버리나 그때는. 검찰 버리나였나. 자, 삼성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배경들은 있습니다. 다들 뭐 많이 기사 보셨겠지만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난 때문이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모자란 거를 이 저 무역의 기본인 주고받기로다가 백신을 조금 뭐 우리한테 이렇게 좀 해주면 우리가 또 이 반도체 쪽을 조금 이렇게 또 뭐 이런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될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은 검토한 적 전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전에 사례 같은 걸 좀 보자면 저는 참 우리 김태현 변호사 마지막에 말 안 해서 사면 마지막 얘기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우리 법상으로 사면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가석방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 가석방은 3분의 1만 형을 지나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지만 3분의 1에 됐을 때 가석방 되는 경우는 없어요. 통상 70% 80% 수용을 했을 때 아주 모범수일 때 그 가능한 게 가석방인데 그거랑 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뭐 사면은 그 제한 없지만 지금 재판 받고 1년 하고 쉬었다가 들어간 지 제가 알기로는 90 며칠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석 달 조금 더 지난 걸로. 좀 더 있으라. 그리고 사면이라는 거는 공감대가 좀 있어야 돼요. 국민적 공감대가. 네. 지금 공감대라는 거는 언론에 좀 공감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백신 모자라니까. 이재용이 뭐 가고 있습니까? 그럼 못 가면 뭐 사면 취소합니까? 그렇게 그거는 쉽게 얘기할 거 아니고 당장 판결이 이제 확정됐으면 또 재판 또 진행 중인 게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조금 더 보고 국민적 공감대 됐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맞지. 너무 빨리 나온다. 이거는 너무 나와도 너무 빨리 나온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의견이 있네요. 백신하고 이게 연결이 왜 됩니까 이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박지훈 변호사가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도착한 문자인데 읽어드릴게요. 5117대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면 백신 3억 명분 한 달 안에 구해온다 100%. 이렇게 생각하는 그못 구해오면 사면 취소합니까? 어떡합니까? 왜 청취자한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아니요 화가 아니고 네. 되게 그냥 물어보죠. 여쭤보는 아니, 이재용 거예요. 부회장이 지금이라도 3억 명치 구해 오면 내일부터 대선 후보. 와, 굳이 뭐 구해오면. 사면이 문제예요. 지금 나라는 정말 뭐 구해오면 하는데. 꼭 나가야 되나? 아니 그래 김준 변호사 말씀 꼭 나가야 되나? 구해와. 삼성 구해오면 안에서는 안 되나? 삼성 안에서 그 교도소 구치소 있죠. 구치소 안에서 작동할 수 없나요? 사실 예전 같으면 이미 벌써 끼어들었을 분이 가만히 있네. 김태현 변호사님 한 말씀 조용하세요. 들려주시죠. 야, 이 문자가 압박감이 이거 있네. 본인 읽어봐 본인이. 임경희님 오늘 김변 안 온 줄. 크크크. 4820님 삼성 얘기하는데 과연 김변 이번에도 술안 마실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겠습니다. 기대된다 진짜. 저 그 청취자 속보 네. 김변 DJ 되려고 검찰 버리나? 네. 그럼 오늘 2탄이 삼성 버리나 뭐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삼성은 됩니까? 라이온스인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요? 아니 이런 거 이제 사면 해줄 수가 없어 지금. 웬일이에요? 확정이 안 됐잖아. 피사실에서 연락 왔는데 지금. 공중파 라디오 진행자다운 발언이었습니다. 사람 됐네. 형이 확정이 안 됐잖아. 오, 법리적으로 그런 봤을 의미에서. 때. 그리고 그게 하나 있고 법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래요.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사면권 대통령 사면권 제한하자 이러는데 저는 일관성을 상의나. 저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하는 걸 반대. 저는 사면권은 쓰는 게 맞다. 적절히. 측근 사면하는 게 아니라 딱 봐가지고 이게 국익에 도움되면 사인하는 겁니다. 잘 쓰라. 그 대통령 권한인데 그거 하라고 있는 거지. 대통령 국가원석 지위가. 근데 이제 이거 이재용 사면도 그래요. 만약에 만약 이런 겁니다. 지금 사면 나온 얘기가 두 가지예요. 백신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올림픽 유치하고 그럴 때 막 평창이니 사실 월드컵이니 네. 서울올림픽 다 기업인들이 사실 국가보다 기업인들이 많이 한 건 맞거든요.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백신 외교를 해라. 민간 외교. 이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백신 수합한다고 얘기 이제 우리나라가 백신 수합한다. 네. 그러면 백신 받아 뭘 줘야 되잖아. 네. 우리나라가 여기서 뭘 줘요? 줄 수 있는 거 받을 수밖에 없죠. 판도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바이든 만나가지고 거기 바이든 당신 고향이 어디지? 델라웨어인가? 델라웨어고 거기였잖아. 거기다가 내가 웨라이 프라미야. 델라웨어? 그리고 거기다가 반도체 공장 왕창 지고 중국 시안에 있는 거 뺏어 갔다 올 테니까 모더나 파이자 다 주셔. 왜? 이거 하라는 거잖아. 네.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하셔서 뭐 할 말을 소리 잃었습니다. 아니, 그거잖아. 예를 들어서 오케이. 이거잖아. 근데 대통령 봤을 때 이게 대통령도 보면은 막연하게 기대서 야 재용아 너 빼주면 할 수 있냐 이게 아니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정보를 보고받고. 네. 그렇게 해서 100 어느 정도 90% 이상 가능하다 싶으면 사면해 줄 수 있죠. 진짜 가능하다 싶으면. 이게 실리적인 측면이라는 실리적인 거죠. 측면에 이건 냉정하게 무슨 뭐 법 앞에 평등 뭐 무슨 재벌받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실리라고요. 진짜 풀어줘서 가서 바이든 마저 Where are you from 델라웨어 반도체 콜 이러고 백신 가져올 수 있게 확실하다면 해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막연히 한번 JY가 갔다 오면은 바이든이 주지도 않을까? 이거 가지고 못 하겠죠. 그건 원래 대통령의 이해 득실에 따진 정부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논의한다는 건 난 저기 얘기는 아니, 그렇지. 어처구니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아, 이런 거 논의 자체가 이상하다. 아니 됩니까, 일단 그게? 제일모직 삼성물산 재판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사면을 줘도 또 유죄 나오면 또 들어가. 그래서 또 야, 사면해 몇 줘.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그건 말도 그러면? 안 돼. 물론 아주 법리적으로 하면 국회 동의를 얻은 일반 사면을 하면 네. 이 건도 없앨 수 있어요. 죄를 이것 때문에? 특사 말고 일반 사면이랑 있어 법리적으로 그거 해. 그러면 더더욱 안 되는 왜 얘기고. 그 얘기를 해? 그러면 이 대정부 질의한 곽상도 의원이 발의하자고 떠들고 다니든가 이거는 일반 사면해야 됩니다. 국회 동의를 우리 국민의힘은 다 동의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든가 이것도 아니고 그냥 삼성한테 메시지 보내는 것 같아요. 대관 쪽에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안 되겠지만 나 잊지 마 뭐 이런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완전히 그 누구지 이건희 회장도 그때 2009년에 원포인트 봅시다. 사면 세상에 한 명을 위한 사면은 역사 이래 그 유사일에 한 명이에요. 그 이건희 회장만 사면해 줬거든요. 그 평창 올림픽 유치해 오라고. 네네. 근데 이거는 지금 저는 하여튼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다른 재벌 회장들도 구속됐다가 사면된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긴 해요. 형을 지금 살다가. 저희가 알기로는 이재현 회장도 CJ 회장. 8.15 때 2017년대 사면 받았고 최태원 회장도 2번 정도 사면 받았습니다. 근데 최태원 회장은 꽤 많이 살았었어요. 한 4년 제가 살았죠, 4년. 상당히 오래 알기로는 살았어요. 4년 5년 중에 4년? 아니 4년 중에 3년? 그 무렵쯤에 사면되면 사면 받으면서 이거 성경책 들고 나오던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때 사면 때 유명했던 게 그 부인이 그 우리 남편 사면 시켜주면 안 된다고 또 편지 보내가지고 또 그것도 있었죠. 그런 굉장히 얘기들도 또 있었죠. 재밌는 간장, 게- 노선 간장. 예. 재밌는 게 이게 진짜 실제로 정권과의 그런 딜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건희 회장은 사면하고 나서 평창올림픽 가서 어떤 성공했잖아요. 뭐 그렇죠? 어쨌든 뭐 인과관계인지 나도 몰라. 네, 저도 인과관계 알 수 얘기를 없죠. 하려고 근데 했는데. 최태원 회장이 4년 살고 사면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인데 그래서 여름인가 6월인가 7월에 사면됐건 제 기억에. 네. 맞아요. 예. 그 한 달 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SK 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발표, 반도체 공장 저기서 빵. 그게 인과관계인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일이 벌어져. 참 희한하죠? 근데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2번 사면을 받은 거고 네. 다르죠. 지금 효과가 달라요. 다르긴 이재용 하죠. 감옥에 있는데 사면을 네. 해주는 거니까 이건 진짜 풀어주는 거니까. 이재용은 감옥에 가지 이건희 회장은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감옥이 집유인 상태에서. 집유가 없어진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불확실성을 제거해 준 그렇죠. 거고. 그거고 최태원 회장은 자유가 구금돼 자유가 없다가 자유를 준 거거든요. 굉장히 완전 달리 오랫동안 봐야 되겠죠. 또 완전 살았죠. 달리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태현 변호사가 예를 들은 거예요. 아, 이거 이럴 거라고 한 게 아니고 하이닉스 공장 아, 지은 거. 하이닉스요? 예를 들었잖아요. 최태현 회장이 나오자마자 실제로 그런 일이 수조원대에 있었다. 투자를 했었다. 이게 팩트만 영역이죠. 인과관계 있는지는 모르지 난.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풀어주면 백신 3억 원, 뭐 1억 명씩 딱 갖고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까지 얘기했을 텐데 이제는 얘기 안 하네 이 얘기는. 그렇죠. 아 스테이 하라며 어쩌라는 거야 알았습니다. 나보고. 진행자님. 자 반대 의견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난희 대원.
사회 지도층일수록 사면은 더욱 엄격해야 하지 않을까요? 높은 자리일수록 정도를 지켜야죠. 사면 사절입니다. 라임을 또 맞춰주셨어요. 노블리스 재밌네. 오블리제. 박영아 대원. 사면이라뇨. 무턱대고 사면하면 전두환처럼 국민들 마음에 박탈감과 도덕적 회의만 들지 않을까요?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례가 생기니까 그런 주장들이 지금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미 박근혜 씨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전두환이나 노태우보다 더 오래 살고 있다. 네. 이게 형평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사실 계속 앞에 하고 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번에 서병수 의원이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서병수는 탄핵 잘못됐다. 탄핵 잘못됐다. 그건 좀 얘기하면서 더 원론적인 얘기인 거예요. 사면해달라는 건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된 그때 1년 있었나요? 2년 있었나요? 얼마 안 전두환? 있었어요. 네, 정말 그게 얼마 안 문제였죠, 있었어요. 사실.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김선자 의원도 삼성은 민간 기업으로서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법을 강화시키고 이재용 회장은 경제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면돼야 된다. 이거 아까 실리적인 부분 네. 같은 의견인 것 같고 최민용 대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문제는 국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외교적인 또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시기에 지금 이런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거기 그러니까 갇혀 있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사면은 심플해요. 뭐 박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마찬가지고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 다른 재벌회장도 뭐 일반 정치인들도 대통령의 이익 형량 판단이에요. 그게 이제 경제적인 실리든 명분이든 사면은 하면 어떤 형태의 비판은 있거든요. 그건 당연히 왜 법치주의 예외니까 왜 풀어줘 법 앞에 평등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 언제 그 비판을 잠재울 만한 그게 정치적인 이득이든 경제적인 이득이든 명분이든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사인하는 겁니다. 네. 그건 대통령 정권 판단인 거죠. 그거는. 근데 진짜 시장에게 권력이 넘어갔다고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네. 같은 건으로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놔두고 그때 의결권 행사해준 문영표 이사장은 그냥 놔두고 이재용 부회장만 사면에 와 진짜 더 억울하죠.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은. 그건 이런 거는 김준호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테면 뭐 사람의 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만 심리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그래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뭐 이걸 허울만 있는 그 뭐라고 부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미전실. 미전실도 해놓고 또 막 그 법률 자문다 만들었죠, 해서 다. 조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정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 죄를.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그런 심리적인 단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 사면 쪽에 실제로 여론조사하는 걸 보면 이쪽이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숫자가.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권력을 내려놓을 거예요? 삼성 경영권 포기할 거예요? 그게 그런 반성하는 진짜 자세지. 아닐 거잖아요. 와 이거 세게 나오네. 아니 그렇잖아. 이명박 박근혜 이야. 대통령은 건자에서 내려왔고 그럼 자기는 내려놓고 근데 자기는 내 아들한테 내 자식한테는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만 한 거지 삼성 경영권을 사회에 헌납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럼 뭘 반성했다는 거야. 근데 그심이 살아있네. 아니, 김준호 변호사님. 그래도 기본적인 사면을 하려면 우리 전두환 예를 봤을 때 반성의 모습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자체를 부인하고 사면해 준다? 그것은 잘못된 전철이었거든요. 지금 자연스럽게 박근혜 이명박 씨 얘기로 넘어온 거죠. 그리고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예를 들어서 반성이 좀 확실하고 많이 살았다라고 하면 저는 사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대통령의 판단이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건 공감대도 없을 뿐더러 많이 살지도 않았고 그러고 반성도 반성이지만 재판도 계속 진행 중이고 그 재판에서 부인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래 사면은 좀 어렵다. 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김태현 진행자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국민의힘 전략통이라면 지금 안 했죠. 시기상조? 이건 대선 때 얻는 게 합니까? 없어요. 대선 왜 때 그러냐면 합니까? 대선 왜 그러냐면 일단 왜 지금 아닌지부터 이유를 들어볼게요. 선거가 크게 이겼잖아요. 네. 서울시장. 그러면은 여기서 선거 이기고 선거에서 당선된 두 시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첫 마디가 오세훈 시장처럼 재건축 완화해 주십시오.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 세제 개편해 주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 네. 그건 해야 되는 얘기가 맞고 네네. 입장이 다르더라도 네네. 백신 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할 수 있지. 네. 근데 사면 얘기를 꺼낸다는 거는 잘못하고 보면 중도층한테 너희들이 선거 이기자마자 사면 얘기를 꺼내냐? 오만하구나라는 거를 줄 수 있다는 거지. 더군다나 사면하고 탄핵을 인정 못하는 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사실 네. 사면을 할 수 있는 얘기로 봐요. 저는 꺼낼 수 있는 얘기다 충분히. 근데 탄핵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꺼내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전날 서병수 의원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탄핵이 잘못됐다는 게 뭐 국민의 뜻이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3인 얘기가 나오면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증폭되어 버리거든. 이미지는 그렇게 남죠.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왜 저렇게 했는지 난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더군다나 박형준 시장은 그래도 보수 진영 내던 그래도 합리적이고 중도보적 그렇죠. 성격이 강하고 굉장히 이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데 네.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형준에게 본인이 가서 꺼냈어요? 저 얘기를 꺼냈을까? 본인이 꺼냈어요.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라는 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난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거 하나 마나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어제 대통령의 답은 원론적인 내가 대통령 그렇게 그거 뭐라고 그래 거기서 해줄게 가져와 이럴 거야. 절대 안 돼 이럴 거야. 절대 안 돼도 말할 필요가 못하죠 없는 그거는 거죠. 그냥 국민적 공감대 공감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왜 저는 저 타이밍에서 저걸 꺼냈느냐.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면이라는 이 전직 대통령 사면이라는 제 문제는 언제든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 굉장히 대단 폭발력 있는 주제거든요. 네네네. 잘못 건드리면 누구 하나 잘못 완전 폭탄이 이낙연 대표 박살나죠. 잘못 건드리면 완전 폭탄 맞았잖아요. 네네네. 이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조심하게 민감하게 다뤄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계산을 해야지 그냥 아무나 가가지고 해주세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 자, 요거 논쟁은 7489님의 짧은 문자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마해라, 법대로 해라. 이렇게 엄마 해라 정리하고요. 마 많이 못다 아이가. 자, 김준우 변호사님과 함께 요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관련해서 이 서류 허위를 작성한 혐의로 이규원 검사 불구속 기소가 지금 돼 있는데 이 이규원 검사가 헌법 소원 심판 청구했다고요? 내용 네. 좀 살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규원 검사 건은 그 당시에 김학의 출금을 막는 과정에서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모호한 이규원 검사가 출입국관리본부 쪽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출금 조치를 했는데 여기서 불법이 있었느냐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가 공수처가 출범을 하니까 검사 비위 사실이나 이런 부분은 다 공수처의 소관 대상이니까 공수처로 이첩이 됐는데 그때까지 공수처는 검사가 뭐 공수처장이랑 차장 2명 그러니까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까 일단 이첩을 다시 재이첩을 검찰로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검찰을 할 때 기소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그 전까지만 수사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검찰에서 말하자면 공수처 패싱하고 그냥 기소를 간 거죠. 네. 그래서 뭐냐 왜 안 해주냐 그래서 이제 공수처는 무시를 당한 거고 이제 이규원 검사 쪽에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 공권력 행사에 부당성이 있으니까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다고 이제 헌법 소원을 넣은 거죠. 현재 판단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 근데 이게 저는 판단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조심스러울 것 법원에서 같아. 먼저 판단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위헌 법률 심판이고 이러면 정지가 되거든요. 재판이. 그 판사를 통해서 막 올라갔다고 하면 근데 본인이 지금 헌법소원을 넣은 거예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에 대해서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고 넣은 거기 때문에 네. 재판이 진행되는데 헌법재판소 결정보다 이 재판 법원 재판이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왜냐하면 두 개 다 동시에 진행된다면 네. 그러면 만약에 법원에서 이거 기소 자체가 좀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면 뭔가 뭐 공소기관이 다른 어떤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이거 보기보다는 재판부 결정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둘 다 눈치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재판부는 이 공수처법에 있어요. 지금 기소는 검사 기소는 공수처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 부분 판단할 겁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판단해서 적법한 기소냐 부적법한 기소냐 그 판단을 전 담당 재판부에서 먼저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이 보세요, 들어요. 김태현 변호사님? 전 잘 모르겠어요. 이 사건 아, 자체를 좀 진행 맞는다고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공수처 자체에 대한 별로 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근데 그건 어떻게 이런 보세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사람 관심 있을 것 같은 사람. 아니 근데 이번에 답은- 공수처장 관련해 가지고도 뭐 공수처 내에서 이거 물어볼 줄 알았어요? 아니 어.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하고. 불법 채용 관련해 가지고 이런 말들이 네. 있어서 지금 검찰하고 사실 그래서 검찰은 공수처장을 타겟으로 삼고 공수처에서는 또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고 좀 어떻게 보면 네. 뭔가 좀 최초로 나오자마자 검찰하고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가 출범할 때부터 좀 생치가 많이 났죠. 생치가 많이 났고 일단은 검사 구성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13명. 네. 근데 김진우 공수처한테 안타까운데 저는 옆에 보좌진이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정치인 흉내 내지 말라. 법률가는 검사는 수사로 말하는 거고 법원은 판사는 재판으로 얘기하는 거지 어설프게 정치 흉내 내면 안 됩니다. 그 낡은 형법 강론책 판례 바뀐 지가 언제 30년째 태고 누구 딱 와가지고 누가 줬을까? 차장님 누가 이걸 줬을까, 가지고 진짜. 나가시면 뭔가 진정성 있어 보일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는 안 진정성 했겠지만 어쨌든 우스워 보이는 거지. 그리고 13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13명 최후의 만천들 13명이고 무학자인 갈릴리 여보보다는 우리가 낫습니다. 그럼 13명 중에서 한 명 가론 유다 나오면 그 다음에 뭐라 그럴 거야? 저에게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뭐 이럴 거예요? 하나 또 빠지면 축구는 11명이에요. 이럴 거예요? 김태현이 그러니까 돌아왔다. 잠깐. 잠깐 돌아왔네. 잠깐. 좋네. 이거 어색하죠.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맞아요? 내가 알던 김태현이야. 네, 맞아요? 예. 12시니까 이래도 되잖아. 왜 2명 더 빠지면 왜 야구팀 그 가져? 야구팀. 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안 좋으니까 그런 거 해서 우스워지는 거거든요. 그냥 우스워지고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수사라 보여주는 거고. 근데 공수처의 출범은 저는 뭐 놀라진 않았어요. 애초부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 거 맞다. 왜냐하면 검사들 충원도 못했잖아요. 네. 왜 충원 못했을까? 왜 충원 못했을까? 짐작을 해보면 무슨 뭐 물론 정치적인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정당인 뭐 이런 정당 뭐 있었던 이런 사람 다 빼야 되겠지.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수처 지원할 리가 없거든요. 아마도 지원한 사람 중에서 정말 적격차를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반밖에 못 채웠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검사 출신 4명밖에 없고 네. 그 검사 출신들도 특수수사를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제대로 이 특수수사를 할 만한 진용을 찾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그거 제가 처음부터 문제 제기했던 거죠. 반박을 조금 해야 될 것 자, 같아요. 박지훈 변호사 얘기 꼭 들어야 에이 될것 말 같습니다. 끝나니까 어저께 딴 얘기하더만 나한테. 아니야 들어가요. 속시한 들어가요. 얘기를 진짜 얘기를 방송에 아, 얘기하는 하지 다른 말고. 거예요. 13명 뭐 얘기를 한 거는 저는 공수처장이 법률가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뭐 정치적 어떤 기능을 한다고도 보거든요. 정치적 기능,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야지 그 말꼬리를 뭐 할 필요는 없어요. 말 꺾어주고 나 그렇게 나한테 얘기 안 하더만 지금 김정 말 회사 어떻게 꺾어주니까. 보십니까? 아니 처음에는 뭐 홍준표 의원 이런 분들은 좌파 민변이 공수처를 장악할 것이다 뭐 이런 기사만 났는데 민변 출신 한 명도 안 왔어요. 아, 저는 애초에 그거는 다시 사실은 그랬어요. 그건 별로 오히려 신경 안 썼어요. 이번에 오히려 뭐 조선일보 기자 출신도 있어요. 그 공수처 검사 중에. 근데 그런 얘기는 또 안 하니까 이제는 막 뭐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이 뭐 인사권을 행사했다. 뭐 중립성은 문제 없네. 근데 제가 얘기 들었지만 시작할 때 모든 조직은 대부분 엉성하다. 그래요. 그거는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수업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직 그렇게까지 벌써 예단해서 평가를 박하게 내릴 때는 근데 아닌 왜? 것 같다. 공수처장 억울하다. 자, 이런 왜 우리 돈으로 공부시키는 거예요? 수업료라며. 필요하다. 기존 검찰에 대한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었으니까 더 이상 안 내겠다는 수사 거지. 기법이라는 게 뭐 그래 하늘에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뭐 못할 것이다라고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엉성한 건 사실이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시작들이 다 그렇게 시작했다. 미약한 건 사실인데 응원해주자. 응원 좀 해줍시다 김태현 변호사님. 또 있는 걸 있는 거잖아요. 있었으니까. 있는 걸 지금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뭐가 내가 됩니까? 무슨 해주고 안 해주고 뭐 그거 진행도 마찬가지로 당연하지. 좀 응원해주세요. SBS 정치쇼 김태현 변호사가 파이팅 해주면은 힘이 좀 날 수 있지. 그렇구나. 열심히 하십시오, 소장님. 열심히 하라고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시사특공대 4부로 넘어갑니다. 이게 시사